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2019 부의 대절벽 해리 덴트가 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6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버블에 저항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버블에 발생하면은 그 버블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왜 우리가 계속 버블에 몰려들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표적인 버블 두 가지죠.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튤립 구금 버블. 튤립 구금 버블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버블이죠. 이 역사적인 버블을 통해서 버블의 그런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버블은 모두 기하급수적이다. 버블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버블처럼 진행되면 버블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 딱 일어나면은 투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게 버블일까? 버블인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 아닌가? 라고 이제 뭔가 의심 이런 걸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같이 어 이런 이제 의심은 버블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버블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버블이 아니면 그런 의심 자체를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렇게 의심이 드는 순간 그것은 전형적인 버블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여성의 이제 오르가즘과 버블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여섯 번째는 버블이 만약에 터져버리면 펑 하고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후에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블에 저항할 수 없는 이유. 네, 이것은 이제 책에 나온 도표인데요. 2016년 1월 13일 파워볼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도 그 당첨금이 그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계속 당첨금이 누적이 돼가지고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1,500만 달러. 내가 이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1,500만 달러를 한 번에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에 몇 번 없는 그런 기회겠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이제 계속 몰려든 겁니다. 1,500만 불 정도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이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버블에 흥분해서 알 수 없는 기대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아무리 비합리적이라고 해도 저항할 수 없다. 버블이 더 크고 오래 갈수록 더 매력적이고 위험은 낮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버블을 더 키운다. 2016년 1월 13일 사람들은 15억 달러 상금에 파워볼에 당첨될 확률이 2억 9,20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10억 달러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상어에 물릴 확률 1150만 분의 1,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 1100만 분의 1, 처음 받은 5장의 카드에 로열 플러시가 있을 확률 65만 5750분의 1보다 더 작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복권을 사는 사람들을 막지 못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달러를 주고 복권을 사서 당첨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도표 2-2가 보여주는 완벽한 버블을 보라. 첫 8주 만에 복권 상금은 3억 5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 후 몇 차례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상황은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 2주도 안 되어 상금이 4.6배로 늘어났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당첨금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그 누적금에 비례해서 이제 그 복권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당첨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첨금은 2배 늘어나면은 사람은 4배 늘어나는 이렇게 이제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뭔가 좀 되게 쏠림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열광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저자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저도 이제 뭐 복권을 막 사는 편은 아니지만 사실 2달러로 이제 복권을 만약에 2달러를 가지고 구입했을 때 뭐 당첨될 확률만 따지면은 뭐 적은 게 맞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하지만 2달러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 정도의 큰 금액을 가질 가능성은 완전 제로에 가깝잖아요.
제로와 그 몇백만 분의 1? 얼마죠? 제로와 2억 9,200만 분의 1 중에서 어떤 게 크냐? 뭐 둘 다 제로라고 보면 뭐 할 말이 없지만 0과 2억 9,200만 분의 1 사이에서 어떤 것이 크냐를 이제 놓는다면은 2억 9,200만 분의 1이 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삶에서 이 정도의 큰 금액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이 복권을 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미쳤다거나 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좀 이 책의 저자랑은 좀 생각이 다른 건데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물론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버블이 꼈을 때 오히려 더 열광한다. 당첨금이 2배 늘어났을 때 그 당첨금을 노리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2배 이상이 늘어난다. 라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버블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1964년에 이 정도, 뭐 얼마라고 할까요? 이거를 뭐 한 20 정도로 볼까요? 지수가 20 정도 됐죠. 이러다가 꾸준히 상승하다가 1984년에 100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100 정도. 100 정도에 머물다가 불과 5년 만에 500, 500의 지수가 500에 거의 달할 정도로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버블이 빵 하고 터져버리니까 1999년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그래프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부동산을 샀더라는 거죠. 실제로 뭐 1989년에 일본의 부동산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거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샀겠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이건 이제 거의 버블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유명한 버블인데 버블의 역사라는 책을 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펴보면요. 1634년에 거의 뭐 튤립 버블의 가격이 2 정도, 2도 안 됐죠. 2 길더라는 게 네덜란드의 화폐 단위인데요. 2 길더도 안 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서 1637년에 15 길더가 됩니다. 15 길더. 이게 3년 만에 거의 뭐 7배가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근데 1937년에 15 길더를 찍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60 길더가 됩니다. 4배가 올라 버립니다. 4배가. 이거 거의 비트코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꽝 하고 터져버리고 0.1까지 떨어진 0.1 길더까지 떨어진 이런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그 네덜란드의 튤립 구근 버블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버블은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동반하고 이 버블이 빵 하고 터지는 순간 그렇게 하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블은 모두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을 이제 이 책에 저자가 합니다. 표는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미리 알려줘야 할 적절한 때인 것 같다. 첫째, 버블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미리 일생일대의 기회를 활용할 능력을 얻으려면 가능한 한 많은 버블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나는 앞으로 몇 가지 도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각 버블이 팽창하고 꺼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도표들을 통해 우리는 버블이 항상 기하급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버블이 다른 원리들을 고려하면 버블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버블이 뭐 앞에서 이제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네덜란드 튤립 버블도 살펴보았지만 다른 모든 버블들 뭐 니케이 지수라니 나스닥 지수, 뭐 상하이 지수, 바이오 기술, 흔히 말 우리가 버블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바이오 기술, 금, 버블이라는 걸
낀 것들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굉장히 뭐 거의 뭐 급격한 상승 5배, 뭐 6.8배, 5.6배, 바이오기술 6.9배, 금 4.8배 이런 식으로 아주 급격한 상승을 동반하고 그 급격한 상승 뒤에는 또 급격한 하락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블처럼 진행되면은 모두 버블이라는 겁니다. 이 책의 이제 저자 해리 덴트가 굉장히 재밌는 것을 이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버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오르가즘, 오르가즘을 느낄 때 그런 이제 주기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르가즘이라는 거는 우리의 성적 그런 쾌감을 느끼는 그런 반응이죠. 그래서 니케이 지수와 인간의 성적인 오르가즘의 주기를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더라는 겁니다. 1920년대에 다우 지수의 그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성적인 그런 오르가즘의 그런 뭐랄까 주기 그래프를 가져다 놓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버블처럼 진행되면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세기 동안 주요 주식 버블을 살펴보면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 반복해서 말한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무엇이든 형태가 버블과 비슷하고 버블처럼 진행되면 그건 버블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결국은 버블을 향한 그런 인간의 심리, 버블을 통해서 느끼는 인간의 쾌락이라고 할까요? 그런 쾌락 주기가 고스란히 이 주가 그래프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이런 성적 쾌락 주기와 유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심리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뭐 주가가 2배 상승했을 때 인간의 심리가 변화하고 인간의 그 성적인 주기도 점점 달아오르면서 나타나는 그런 쾌락 반응 주기들이 결국은 유사한 그래프를 사실은 그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주가 지수에 대한 심리적인 그래프, 주가 지수 상승에 대한 그래프도 역시 인간의 심리, 인간의 그런 쾌락과 이런 뭐랄까요, 그 투자 손실에서 오는 공포, 이런 심리들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오르가즘 그래프와 유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뭔가 그래프 이런 성적인 주기, 버블의 주기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비단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오르가즘에서도 주기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다우 지수와 이제 여성의 오르가즘 그 주기를 이제 비교해 놓은 건데요. 앞서 본 건 남성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절정에 이르고 그 쾌락이 감소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성의 오르가즘은 조금 다릅니다. 여성은 이제 한번 달아오르면은 그 쾌락에서 2번, 3번 이제 절정을 향해 가는 그리고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성과는 조금 다른 게 여성은 이제 그렇다는 거고 다우지수에서도 역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우지수 1974년부터 1998년까지 쭉 달아오르면서 절정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절정을 향해 또 올라가고 다시 또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절정을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의 모습이 결국은 굉장히 유사하다. 여성의 오르감즘 그 쾌락 주기 그래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 해리 덴트가 발견을 합니다. 버블의 다음 원리를 논의하기 전에 앞서 언급했던 내용으로 잠시 돌아가 보자. 여성의 오르가즘은 약간 다르다. 직접 보라. 도표 4-5를 살펴보자. 이 4-5입니다. 4-5. 네. 잠깐만요. 4-5는 제가 안 갖고 왔네요. 네. 여자의 오르가즘은 흔히 강력한 정점에 3번 도달하는 겁니다. 3번. 3번 도달하는데 약간 더 느리게 떨어진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와 달리 섹스 뒤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
여자는 섹스 후에도 남자와 달리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 도표 4-6의 다우 지수를 보라. 이 도표는 다우 지수가 1974년 후반에 마지막 주요 저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1974년 후반에 마지막 주요 저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보다시피 내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우리 생의 마지막 가장 큰 버블 붕괴 전에 3번의 정점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성의 오르가즘의 특징은 정점에 오른 뒤에 3번의 정점에 이른다는 거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달아오르고 끝나면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빠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여성은 한 번 정점에 오르고 조금 빠지는가 싶더니 또 오르고, 그렇게 총 3번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오른다. 이게 이제 여성의 오르가즘의 특징이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간 2018년에까지 3번의 정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리덴트는 조만간에, 뭐 2019년이 될 수도 있고 20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이 3번의 정점이 끝났기 때문에 큰 버블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블이 터지면 시작 수준으로 돌아가라. 버블이 터지면 이제 시작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비트코인, 뭐 리플,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도 그 게시판들을 보면은 뭐 버블에 대한 우려도 많았고, 버블이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답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자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버블이 터지면은 버블의 시작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지다라는 겁니다. 버블의 시작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여기서 보면은 막 버블이 올라갔다가 다시 거의 떨어지는, 가격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이라는 것은 한번 터지고 터지면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장담하건대 버블이 터지면 열의 9은 시작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버블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이라는 게 중요해요. 계속 올라가다가 살짝 이제 떨어졌죠. 절정이 한번 또 일어났습니다. 여기 올라갔죠. 또 2018년 지금 미국의 지수들이 폭등, 최고가 경신하다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라고 하면은 2018년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 기준으로 정점을 찍고 뭐 폭락에 대한 우려가 들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리덴트는 이 3번의 절정 끝에 대폭락, 주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해리덴트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가 이제 갖고 뭐 쾌락 주기, 오르가즘에 따른 쾌락 주기와 비교하면은, 그게 만약에 그것대로 다시 경제가 돌아간다면 조만간에 우리는 버블을 이제 맞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인 상황, 주가 지수라든지 부동산 가격은 어김없이 버블이 끼어 있다라는 게 해리덴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도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도표 5-2는 1994년 2월 말부터 2000년 초까지 다우지수 현대 역사에서 가장 분명한 최대 규모의 버블과 2009년에서 2015년 중반까지의 다우지수를 비교한다. 단 하나의 경제학자, 적어도 내가 아는 한도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가 버블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버블은 미국 역사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이었으며 과학기술과 인터넷뿐만 의해 발생한다. 네. 그래서 그 1994년부터 2000년까지, 2000년에 이제 뭐 닷컴 버블이 있었나요? 어쨌든 간에 이때 굉장히 버블이 있었는데 2009년부터 2015년,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8년까지 이 그래프를 갖다 놓으면은 1994년부터 2000년 사이의 그래프와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2000년에 우리가 버블이 무너졌죠? 그 2015년, 지금 2018년이 남아 곧 조만간
버블이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상황이 버블이 꼈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상황인 것이고 조만간에 버블이 붕괴될 것이라는 게 해리 덴트의 경고입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 덴트는 이 2019 부의 대절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조만간 버블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수많은 데이터,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고 이제 이 책을 읽으시면은 2019년에 위기설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9 부의 대절벽 두 번째 이야기, 일본 부동산 버블, 튤립 구금 버블,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월화수목금토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한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갈망, 욕구가 있으신 분은,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성장 읽기를 구독하시면 매일매일 이런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